안녕하세요, 리플렉션의 마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Today's topic is drying입니다. 네, drying, 건조입니다. 오늘은 건조, 세차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drying이라는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디테일링 토탈 솔루션 루미너스와 함께합니다. 자, 드라이잉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말 그대로 드라이하면 뭐냐? 헤어 드라이 있잖아요. 왜 헤어 드라이기야? 드라이, 바람 나와서 막 말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드라이잉도 그 셀프 세차 디테일링에 있어서 드라이잉이란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드라이잉도 세 가지 정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당연히 제일 흔히들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타월을 이용한 타월 드라이잉 방법이에요. 네, 드라이잉 타월. 큰 이제 양면이 됐든 단면이 됐든 드라이잉 타월이 있잖아요.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제일 좋은 게 넓은 면적을 이제 드라이잉 할 때 가장 좋겠죠. 대신에 반면에 좁은 틈새에 있는 물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힘들죠.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요게 타월 드라이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는 에어 드라이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에어, 말 그대로 에어, in the air, 공기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에어건이 있는데 에어건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잉 타월에 비해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드라이잉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이드 미러나 이제 이런 이제 A 필러라든지 이제 요런 이제 틈새 이제 그 드라이잉 타월로 드라이잉 할 수는 없는 공면적 이제 좁은 틈새들을 이제 물기를 제거할 수 하는데 가장 좋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워터 드라이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기를 닦아야 되는데 물을 또 써서 어떻게 물을 닦는데 물을 이용한다고? 저도 긴가민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고압수로 다 헹구잖아요. 그 초미세 그 물줄기들이 이렇게 다 헹구잖아. 그 다음에 큰 물줄기, 예를 들어 버켓에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그 버켓에 딱 부으면 큰 물줄기가 되잖아요. 그 큰 물줄기를 이용해 드라이잉을 하는 거예요. 큰 물줄기면은 무겁잖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 가볍고 작은 물줄기를 이렇게 같이 쓸어서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제가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이게 가능하려면은 그 차량 그 도장면에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무락스가 됐든 고체락스가 됐든 유리막이 됐든 이건 생 도장면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야 이거 되게 신박한 것 같아. 야 물을 제거하는데 물을 이용한다. 이건 마치 뭐랄까 손자병 펌에서나 본 법한 드라이잉 방법이랄까? 어메이징이에요.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드라이잉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워터 드라이잉 방법인데요. 워터 드라이잉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이용해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일단은 세차 베이에서 세차를 다 끝내신 다음에 드라이잉 존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그 세차 베이 안에서 조건이 있어요. 코팅이 돼 있으셔야 돼요. 베이 안에서 큰 물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버킷에 깨끗한 물을 조금 담아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압축 분무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소분통이 있으시다든지 어쨌든 물통이라든지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으셔서 한번 이렇게 부어주세요. 차량에 그 물줄기들이 그 고압수로 만들어진 그 작고 미세한 물줄기, 가벼운 물줄기들을 다 끌어내려요. 그래서 물을 보다 그 남게 도장면에 보다 덜 남는 거죠. 물기들이. 그 다음 드라이잉 존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에어 드라이잉을 하는 거예요. 에어건 탁. 근데 여기서 환자분들 송풍기가 있겠구나.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대포나 뭐 조그만 송풍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쓰셔도 되는데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없어요 사실. 저는 에어건만 써요. 에어건이 제일 좋더라고 저는. 아무튼
드라이존 가서 이제 에어드라이를 하는데 에어건을 딱 카드를 찍고 띡 착착 슉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틈새, 일단 먼저 틈새부터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문 틈새, 뭐 필러 부분, 아니면은 뭐 그릴 부분, 그리고 특히 제가 눈이 강조하는 사이드 미러 부분, 거기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헤드헤드 흘러내리더라고. 집에 가서 주차해놓으면은 거기만 쪼르르 흘러있어. 거기 어우 진짜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에어건을 이용해서 촥촥촥 불어줍니다. 불어줘요. 그럼 거기는 물기들이 다 이제 나와요 밖으로. 이렇게 에어드라잉을 하잖아요. 하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어느 정도 대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타월 드라잉을 할 건데, 사실 솔직히 좀 짜증나는 게 이 틈새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아 그냥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틈새를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월 드라잉을 할 건데, 자 타월 드라잉은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월 드라잉 하실 때 새 타월이든 아니면은 한번 쓰고 이제 건조를 시킨 타월이든 어쨌든 물기가 없는 드라잉 타월은 아무리 부드러운 타월이라고 할지언정 도장면에 바로 쓰시면은 조금은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할 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유리 넓은 이제 전면 유리나 이제 후면 유리에다가 먼저 드라잉 타월을 탁 올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톡톡톡 쳐가지고 물기를 흡수하게 해. 그러면은 그 드라잉 타월 어느 정도 물기를 흡수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본넷에 촥 펼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양탄자 타듯이 이렇게 끝을 모서리 끝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영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끌어내리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드라잉 타월, 드라잉 전용 타월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닦아도 되게 상관없겠지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걸레 문지르듯이 내 몸 닦듯이 막 닦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는 이거예요. 양탄자 2포인트 끌어내듯이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하시면은 똑같이 또 미세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법은 코팅이 된 도장면 이거 하려니까 웃긴다. 저기 아저씨 따라하니까 안 되네. 네, 아무튼 이 방법은요, 그 차량이 좀 이제 관리가 된 차량들, 코팅이 어느 정도 된 차량들한테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방법이고, 만약에 차량이 관리가 안 된 생 도장의 차량이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팅이 안 된 생 도장의 친수 차량이잖아요. 그러면은 드라잉 타월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딱 얹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양탄대처럼 탁 잡고 끌어내리는 방법이 아닌, 얹은 다음에 톡톡톡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톡톡톡 두드려요. 살살살살살. 그 다음에 끌어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드세요. 톡톡톡톡 드세요. 톡톡톡톡 드세요. 이 방법을 좀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그 코팅이 안 된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도장면에 슬릭감, 슬릭 코팅층이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쓸어내리면은 타올이 거칠 경우에, 관리가 안 된 경우나 뭐 새 타올의 경우에 이것도 스크래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톡톡톡톡톡 한 다음에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팅, 이제 관리가 된 차량의 드라잉과 안 된 차량의 드라잉이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양탄자 타듯이 딱 잡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겠죠? 근데 나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코팅 카샴푸가 있어요. 카샴푸는 카샴푸인데 코팅 성분이 함유된 카샴푸예요. 그래서 미트질을 하는데, 미트질을 하시고 고압수를 헹구시면은 코팅층이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이제 그런 코팅 카샴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in-1 카샴푸가 되겠죠. 그런 카샴푸를 쓰셔가지고 얇은 코팅망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또는 이제 미트질 하신 다음에 고압수 헹구시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습식 코팅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습식 코팅제는 이제 물을 이용해서 하는 습식 코팅제인데, 드라잉 하시기 전에 다 뿌려. 미트질 한 다음에, 무조건 미트질 한 다음에요. 다 뿌리신 다음에
고압수로 헹구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샴푸가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신 다음에 고압수로 헹구시면은 이것도 코팅 카샴푸와 마찬가지로 뭐 제대로 된 코팅은 아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얇은 코팅 형성이 돼서 나도 드라잉 존에 가서 그 관리된 차량처럼 이렇게 멋지게 양탄자 딱 차듯이 잡고 끌어내서 드라잉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팁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드라잉을 하실 때 특히 이거는 이제 여름철 할 때 얘긴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날씨 덥고 하다 보니까 물기가 빨리 마르잖아요. 그래서 워터 스팟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잉 할 때도 너무 이제 집중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간략하게 팁을 드리면은 이제 후드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루프, 그 다음에 이제 후면, 그 다음에 사이드, 이렇게 사이드를 맨 마지막에. 왜냐면은 사이드는 어차피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워터 스팟이 그렇게 잘 남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후드라든지 루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대로 고여서 그대로 이제 고정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몇 분만 세워놔도 그 물이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워터 스팟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이제 했을 때는 먼저 후드랑 손루프 쪽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잉 타월을 탁 펼치신 다음에 톡톡 이렇게 펄럭펄럭, 깃발 펄럭이듯이 펄럭펄럭해서 톡톡톡 쳐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뭐 한 2번 정도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번씩 간단하게 힘 주지 말고 이게 드라잉 해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다 했잖아. 드라잉 끝이 아니야. 이게 드라잉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이드미러 틈새 물기 계속 나와.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나요.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좀 또 깨알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요즘에는 또 기가 막힌 또 이제 아이디어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이제 드라잉 타올인데 자석에 붙어 있어가지고 딱 붙여놓을 수 있어. 차 도장면에 딱 하면은 척 하고 붙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드라잉을 다 끝내놓고 왁스나 이런 거 이제 실내 뭐 작업하시기 전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은 물줄기가 거기서 알아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팁도 있고. 근데 난 굳이 또 저거를 돈 뭐 4,000원, 5,000원 주고 사기끔 그런데 와이프 눈치 보이는데 또 세차용품 샀냐고 그러면은 집에 있는 키친타올 있잖아요. 기름 타는 키친타올. 그거를 몰래 몇 장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챙겨오세요. 그 다음에 그 틈새 부위에 이렇게 조금씩 껴놓는 거야. 접어가지고 몇 번. 그러면은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그 틈새에 있는 물기들이 그 키친타올에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야, 키친타올이 그냥 일반 타올보다 흡수력도 좋고 먼지도 덜 날리기 때문에 그 틈새에 딱 몇 장 꽂아놓잖아요. 그리고 왁스 다 하고 다 빼잖아요. 기가 막혀. 물 다 해놨어. 물 먹는 한마야 얘가. 진짜 키친타올 누가 발명했는지. 아무튼 이제 이런 키친타올 사용 방법도 있는데, 단 여기서 휴지는 안 됩니다. 토일렛 페퍼는 안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물을 머금고 있으면은 금방 찢어지고, 그리고 그 휴지 특유의 그 먼지들이 다 붙어요. 저 도장면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키친타올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자석에 달린 조그만 드라잉 타월을 사용하시는 뭐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멀고 먼 여정을 끝내고 드라잉을 끝냈습니다. 끝냈잖아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 세차 공정이라는 게, 과정이라는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건 중요해요 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 중요하긴 해요. 뭐 본세차라든지 휠 클리닝, 프리워시, 뭐 세차용품 준비, 그리고 뭐 드라잉까지 다 중요한데 그리고 또 다음 영상도 아마 중요한 영상이에요. 피디님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코팅 전 도당면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찍으실 건데, 이것도 중요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드라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채널을 좀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드라잉 말 그대로 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물기를 왜 제거하느냐?
워터 스팟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되잖아. 세차를 했는데. 그럼 세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물기를 제거하는 이제 과정물 드라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I will be back. 이제 물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드라잉 전용 타올을 이용한 타월 드라잉 방법이 있는데 보인다. 와씨 영어 들어서 보인다. 그러면은 그 큰 물줄기들이 크고 무거운 물줄기들이 야 이거 무슨 한국 무슨 국어 테스트한 것 같다.